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 감염 확진자 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 10명 중에 8명은 성림 침례교회 관련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는 없습니다. 나머지 2명은 말바우 시장 밥집 관련 지역 감염자입니다. 우리 시가 8월 23일부터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8월 27일부터는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역 감염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시행합니다. 방역 중점 관리 지역과 시설을 지정해서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북구를 방역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우리 시 누적 확진자 439명 중 해외 유입과 타시도 확진자를 제외하면 지역 감염 확진자는 388명입니다. 이 중 북구 주민이 212명입니다. 북구는 인구가 전체 29.8%이지만 확진자는 54.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림 침례교회, 강주 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 동강주 탁구클럽, 배드민턴 동호회 모두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했던 확진자 22명 중 10명도 북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북구 말바우 시장 일대에서 지역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바우 시장 창평집 확진자가 오늘 현재 16명이고 시장 인근에 있는 중흥기용과 동강주 탁구클럽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지역 감염이 이어졌던 초록다방과 전곡상에도 북구 말바우 시장 주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북구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모집한 강주시 긴급의료지원단을 북구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추가 방역 예산도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말바우 시장 주변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강주 시민 중 최근 말바우 시장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시설도 곧 지정해서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정한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중심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간 확진자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중점관리시설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9월 9일 강주시 민관합동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간의 경험과 통계를 분석해서 지정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제 어디서 코로나19가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책임 그리고 개인주의가 강주 공동체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밀접 접촉 금지, 외출과 모임 자제 등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9월 7일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이후 하순읍 거주 284번 환자가 8.15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여 16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성림 침례교회 예배를 참석하여서 이로 인해서 성림 침례교회 50여 명이 확진되었으며 이외에 동광주 클럽 15명, 말바우 시장 창평집 11명, 중흥기원 3명 등 총 10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 153명 외에 본청 인력, 구청 동 인력, 행정 인력 576명 등 총 729명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팀도 16개 팀을 만들었고 선별진료소 외에 방문진료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고 있으며 자가격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능동감시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이후 어제까지 7,235건의 검체를 실시했고 지금 현재 북구에 한 3만여 건 정도가 검체가 실시됐습니다. 지금 현재 1,211명의 자가격리, 최대 1,560명을 저희들이 자가격리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1,211명, 능동감시도 638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광주시와 협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군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며 지역사회 방역과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우리 시와 구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북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지역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일상생활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 확산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우리 광주광역시와 함께 행재정력을 집중해서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해외 입국자 포함 9명, 2명 포함 9명, 그 다음에 9월 7일 오늘 오전에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439명입니다. 증상과 관련해서는 439명 중 219명이 무증상입니다. 감염연 불명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중증도별 현황은 어제와 변함없이 중증증 2명, 중증 1명, 153명 경증으로 입원해 사람 156명이 되겠습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1025건에 대한 검사 의뢰에서 총 누적 검사 수 13만 3,680건입니다. 이 중 439건 양성 나왔습니다. 현재 54건 진행 중입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환자 146명, 타시도 환자 17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총 가용 병상 수 231병상 중 68병상 잔여병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치료센터는 나주 한전 KPS에 18명, 2명이 퇴원했고요. 그 다음에 천안치료센터에서 14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세부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유형별로 보면요. 지금 청소 영역 상무 유흥지구는 큰 변화 없습니다. 또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는 저희 오늘 성가대에 관련된 분이 8분이 추가됐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가격리 해제하는 시점에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총 누적 숫자는 성림 침례교회 관련은 56명입니다. 이 56명 중 57%에 해당하는 32명이 성가대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는 에마본교회하고 관련해서 변동 없이 4명이고요. 동강주 탁구클럽 15명입니다. 중흥기원 관련은 7명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시장 밥집 추가 2명이 확인돼서 총 16명입니다. 지금 16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저희가 발표를 할 때 첨단 소재에 있는
그 회사에서 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층 역학 조사를 해본 결과 첨담 소재에 있는 회사 직원의 아버님이 그 창평집 이 시장 밥집을 방문을 8월 22일을 주변으로 해서 수차례 방문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국밥집과 그 첨단 소재에 있는 회사가 연결고리가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장 국밥집으로 연결고리를 결정하고 국밥집 현재 누적 숫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어제하고 변동 없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밥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검사자 수는 351건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검사 진행은 1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림 침례교회와 관련해서도 지금 총 검사자 수는 1807건이고 56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35건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이제 추후 사전 질문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밥집 관련해서 9명에 대한 감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셨습니다. 시장 밥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식당이 조그만 식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테이블이 한 몇 개 있는데 지금 현재 확진된 사람은 그 식당 주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3분, 그 다음에 그 옆 테이블에 있던 4분이고 나머지는 그날 동시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접촉자들을 확인해 본 결과 총 누적 숫자가 이제 16명에 이르게 되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거기가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식사를 하는 도중에는 식당에 올 때는 마스크를 썼다는 진술은 있지만 식사하는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사를 했을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확진자들이 되게 작은 식당임에도 거기 다녀갔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양성으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집단 감염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추가로 확진된 분들은 그날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나 좀 또 다른 시간대지만 또 그 식당 주인이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음에 오는 손님들도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첨단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아버님이 이제 가족으로 전파가 된 것 같고, 지금 날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이 다니는 회사의 동료가 또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함께 밥을 먹은 사람 숫자는 그 16명이 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2차 때는 3차 감염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번 환자 확진자에서 동선에 온천 목욕탕이 있는데 준 3단계 행정명령 기간에 운영을 한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8월 22일에 2단계를 했고요. 8월 27일에 저희들이 그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지하 시설에 대해서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는 지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이분은 그 확대하기 이전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욕탕 시설이 지상에 있는 시설이라서 지하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30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 기간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22일이 말바우 시장 장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바우 시장 내에 대한 추가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시장님과 그 북구청장님 브리핑을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지금 아무래도 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지역 중에서도 말바우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동선도 많이 겹치고 확진자들도 그곳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바우 시장은 우리 광주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광주 주변의 담양이나 인근, 담양 장성 같은 데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추가로 아예 안에 개설되어 있는 상점의 가게를 들락거릴 수도 있지만 또 장날일 경우에는 자판으로도 많은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쪽에서 오는 분들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북구 집중지역으로 발표를 하면서 특히 그쪽 지역의 현장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거기를 왔다 간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야외이기는 하지만 또 그 확진자가 머물러 있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한 1, 20분 수준이 아니고 한 2-3시간 정도 머무른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장날 주변으로 말바우 시장을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전국은 확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우리가 광역시 중에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진자 발생하는 유형별로 또 숫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에 있는 집회 관련해서 성림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성림 침례교회 신도 중에 한 분이 광화문을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확산된 숫자를 보면 48명이 한 명으로 인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이 48명이 전파된 내역을 보면 이쪽 지역 이 교회에서 고위험 시설로 관리했다가 잠시 중위험 시설로 완화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 교회에서는 지하에서 이 성가대가 모여서 함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합창 연습을 했고요. 성가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말씀드렸던 거의 성가대의 57%가 감염이 됐고 지휘자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접촉자 및 2차로 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지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집단 발병의 어떤 고리들을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여기 성림 침례교회가 가장 지금 심각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발생했었을 때 그 기원 안에서 계속 거기가 좀 작은 공간입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바둑을 두고 또 다른 놀이를 하시거나 또 그분들이 자주 가시는 식당도 아주 작은 곳이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사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 감염 사례를 발생하게 된 거고요. 시장 밥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밥집에서만 나타나는 숫자가 확진자가 16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저희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그 집단 확진자가 되게 집단 발병 방식으로 저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 요인들은 물론 처음에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거나 원인 불명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접촉했던 사람이 방역 수칙을 지켰을 때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연결고리에서 발생하는 숫자가 조금 좀 많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 평균하고 좀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들이 검진 건수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국 통계를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 3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27일에 그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이동량을 분석을 봤었을 때 첫 주말이었던 30일에는 이동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 9월달은 아직 저희가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오늘 내일 정도에 통신사에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 결과에 따라서 보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